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주요 거시경제 일정을 앞두고 101K 중반대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응축의 과정을 잘 이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비트코인이 언제 상승세를 재개하게 될지, 그리고 지역 고점은 언제쯤 형성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분석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저를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개인 투자, 유료 리딩, 입금 등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개인 DM이나 전화, 문자, 오픈 채팅 등을 통해서 개인 계좌로 투자 권유나 입금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롱님들은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사흘 연속으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흐름이 좀 달랐는데요. 나스닥이 조정을 받았고 다우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정말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크게 두 가지 지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우선 생산자 물가지수 한번 살펴보시면은 근원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4, 헤드라인은 마이너스 0.5 하락 추세로 나왔습니다. 5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꺾여가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소비 지표에서 소매 판매 지표는 0.1%로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소매 관리가 마이너스 0.2%로 소비가 크게 둔화되는 국면들을 보였습니다. 즉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제조업 지수도 하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를 더 우려해야 되는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어제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또 있었는데요. 어제 파월 의장은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요. 전반적으로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수정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요, 더 빈번하고 잠재적으로 더 지속되는 공급 충격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는 경제와 중앙은행 모두의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과 경제적 변화로 인해서 장기물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또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어제 거시경제 지표 결과보다는 미중 무역 협상 결과와 더불어서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좀 낙관론을 더 부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중동 순방 중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 이어서 UAE 순방을 했는데요. 2천억 달러, 한화 280조 원 규모의 경제협력 및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고요. UAE 측에서는 미국에 10년간 무려 1조 4천억 달러, 한화로는 196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한 성과로서 과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 일부 언론들은 성과가 과장되었다. 이런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일단락이 됐지만 그럼에도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중국이 무역 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품목 관세 폐지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 추진 중단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화웨이 칩 사용을 수출 통제 위반이라고 밝힌 것도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지도 시장의 중요한 이슈로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현재 온체인 지표는 일관적인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가 현재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심리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심리 지표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구간이 약세장을 진단하는 심리입니다. 즉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한 국면으로 갈 것이다. 이런 심리들이 팽배한 구간이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상승장으로 갈 것이다. 더 가격이 높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심리를 반영한 건데요. 자, 4월 7일에서 9일에 한번 보시면은 이 공포감이 극도에 달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승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보다 몇 배나 더 높은 월등하게 심리가 약세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공교롭게도 비트코인 가격은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5월 7일에 상승장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극도로 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때부터 가격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 국면보다는 약세장에 대한 흐름들이 더 높아지고 있었는데 최근 시점에 이게 다시 역전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일시적으로 상승세가 주춤하자 시장에 다시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시장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예상과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공포감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고래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의 축적 트렌드 지수로 한번 살펴봤을 때도 계속해서 축적 지수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표가 이제 1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자를 중심으로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거의 모든 투자 집단에서 분포에서 축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들이 나타났던 시점들을 한번 과거 시계를 되돌려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67K에서 108K로 상승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그 구간들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사한 축적 패턴이 나타나는 거죠. 이 얘기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위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응축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축적 지표로 알 수 있듯이 지금 현 시점까지의 상승은 과열이 되지 않은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상승이었습니다. 이번 상승세는 레버리지가 아닌 현물 매수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펀딩 레이트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 작년에 2번 고점을 찍었던 구간들에서는 이렇게 월등하게 높아지면서 과열 시그널을 명확하게 보여줬는데요. 현재 시점은 아주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열 조짐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이 투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도 시점은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래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열이나 고평가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하는 건데요. 현재는 과열된 구간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을 자주 사고 팔기를 반복했을 때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매도는요,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고 명확한 시그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레버리지 거품이 크게 증가했을 때를 유의미한 매도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익절은 항상 옳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더 높은 구간에서 익절이 가능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시장을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매수 매도 압력 델타 지표에서도 비슷한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표는 1일봉으로 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1시간이나 4시간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 지표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을 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4에서 105K를 경계로 해서 일부 고래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여전히 매수 압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작년 2번의 고점과 대비했을 때도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추세 전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황에서도 공유드렸던 차트인데요. 크립토 콘테에서 제공하는 10가지 이 추세 전환 지표 중에서 여전히 2가지는 강세정으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동 지수와 IFP 지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IFP 지표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더 강한 강세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현물 중심의 상승이었다면 앞으로는 파생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투기 자본이 크게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때 더 크게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본격적인 랠리가 이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그 구간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요. 이 지표가 약세 국면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크게 하락하는 국면들을 보였습니다. 즉, 이 지표가 상당히 추세 흐름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표가 강세장으로 전환이 되면은 시황을 통해서 또 빠르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시그널이 하나 포착이 됐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USDC가 무려 11억 달러 정도가 거래소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유입은 매수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봅니다. 이 유동성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매수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수치가 또 중요한 이유는요. 주요 매수세가 몰리기 전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대략적으로 7억 달러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수치를 월등하게 뛰어넘었다라는 부분들에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크립토 퀀트 분석가의 의견을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역 고점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찍게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공유를 드려볼 텐데요.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의 MVRV 비율이 현재 1.09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매도 압력은 MVRV가 대략적으로 1.25 정도 되는 구간에서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까지 만약에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118K 정도까지 가면은 유의미한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매도 압력은 단기 보유자의 MVRV 지표가 1.35 정도까지 도달했을 때인데, 이때가 대략적으로 128K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기적으로 또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일평균 상승률이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는 6월 초에 이 구간, 그리고 6월 말에 이 구간에 도달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6월까지는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글로벌 M2 통화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6월 말에서 7월 초순 정도까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예측은요, 선형적인 예측이고, 만약에 시장에 어떤 돌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모멘텀이 가속되거나 둔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2년 이동 평균 배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역사적으로 이 2년 이동 평균의 배수가 점점 더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대세 상승장 정점에서는 15배까지 상승을 했는데 2017년에는 10배, 그리고 지난 바로 2021년에는 5배 정도까지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에 많은 관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2.65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하락 국면을 보였는데요.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을 터치하게 됐을 때는 159K까지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수값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더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주요 이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의 주요 구루들의 평가들은요, 더 높은 상승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규제와 채택 이슈 관련해서 중요한 기사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요, 빅테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조건도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현재 미국의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채택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를 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설틴F 보고서에 따르면은 3.2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량을 매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중동의 자본들은 계속해서 또 시장에 유입이 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레인의 유명 레스토랑 그룹이라고 합니다. 알 아브라즈라고 하는 곳이 중동 지역의 상장 기업으로는 최초로 비트코인을 자산에 편입했다고 합니다. 중동의 국부 펀드들은 이미 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장 기업 단위에서 진입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유의미한 포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목소리들을 많이 내왔던 JP모건이 올 하반기에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오른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스트래티지와 메타플래닛 같은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더 많이 매수하고 있고, 일부 주에서도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아울러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요 인사들의 가격 전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맥스의 공동 설립자인 아서 헤이즈가 미국이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관세 대신 자본 통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로 인해 외국인이 미국 자산 보유가 제한되면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2028년까지 100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한화로는 대략적으로 14억 정도가 되는데요. 최근에 어떤 전망들을 보면은 100만 달러 얘기들이 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요, 비트코인 백서에도 등장하는 이 암호화계의 전설로 불리는 에던백이 이번 사이클에서 최대 100만 달러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처럼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된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저평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리플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간략하게 공유드립니다. 미국 뉴욕의 남부지방법원이 최근에 리플과 SEC의 합의 요청을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올바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인데요.
리플과 SEC가 다시 절차를 지켜서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법원에 거의 자비를 구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CVD 지표와 차트 간단하게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바이낸스 거래소와 코인베이스 간략하게 점검을 해보면은 우선 바이낸스 거래소의 CVD 차트로 봤을 때 파이어 차트에서 매도벽이 105K 상단으로 빼곡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께로 봤을 때는 그 두께가 굉장히 두텁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물량을 약간씩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관망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고요.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다 물량을 던져내면서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은 잘 유지가 되었는데요. 차트에서는 생략을 했지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양수 영역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에 바이낸스 거래소가 상승세를 주도했다면 다시 미국발 수요가 가격을 지켜내고 있는 모양새이고 이 두 개의 중요한 주체들이 다시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가격 상승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본격적인 투심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중요한 저항 구간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략적으로 104.4K, 즉 104K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높은 거래량과 함께 이 지지 구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들이 랠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이번처럼 100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103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또 추세를 유지하는 것에 중요합니다. 현재 RSI는 이평선을 하방 돌파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추세를 지켜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조정 국면을 잘 이어가고 있고요. 응축의 과정들을 잘 겪고 있습니다. 원체인 지표상 비트코인은 과열 국면에 들어서지 않았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